가장 대표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제대로 배출을 하지 못하면 이제 잔뇨가 많이 남게 되죠. 잔뇨가 많이 남으면 그게 또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전립선염, 방광염이 생길 수가 있고, 네,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하부요로 증상, 소변을 잘 못 보거나 소변을 잘 못 참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을 그냥 방치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제대로 배출을 하지 못하면 이제 잔뇨가 많이 남게 되죠. 잔뇨가 많이 남으면 그게 또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전립선염, 방광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신우신염까지, 이제 콩팥까지 안 좋아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배출이 잘 돼야지 되는데 하수구가 막히면 역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광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립선 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소변 배출이 잘 안 되면 잔뇨가 계속 많이 남게 되니까 계속해서 콩팥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역류가 일어나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콩팥에 또 다른 새로운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그런 증상들로 인해서 이제 요로감염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전신적인 이제 요로감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요로감염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피에 이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폐혈증이라고 하고, 폐혈증은 정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가장 심각한 이제 감염의 합병증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하부요로 증상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거죠. 그거는 남성분들은 본인의 소변 줄기를 늘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눈으로 본인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을 중간에 보다가 중간에 뚝 끊겼다가 또 힘을 줘야지 나온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다 봤는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소변이 그냥 흘러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증상이 아닌지를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또 다른 때보다도 소변을 자주 보실 때, 그러니까 자주 보시는 게 그냥 주관적인 게 아니라 하루에 낮 동안에 8번 이상 자주 보시거나 밤에 주무시면서 한두 번 이상 소변 마려워서 깨시는 경우에는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립선 문제가 아닌지는 꼭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골든타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딱히 정해진 골든타임이라기보다는요, 내가 느껴지는 그 시점에 빨리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주 흔한, 여성 같은 경우에 가장 흔한 예가 방광염인데, 방광염이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년에 3번 이상 아니면 6개월 이내에 2번 이상 자꾸 재발을 하면은 그건 만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나는 방광염이 자주 걸리는 것 같다라는 느끼는 그 시점에 병원을 빨리 가서 내 이 방광염이 정말 방광염인지, 관리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만 느끼는 건지를 구별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시점을 지나버리면 치료가 아주 작은 약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던 것이 너무나 복잡한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너무나 큰 합병증이 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든 병의 예방은 거의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건데, 이게 잘 먹는다는 게 몸에 좋은 거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근데 특히나 이제 배뇨장애는 소변이니까 대부분 많이 이제 물 섭취하는 거, 수분 섭취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세요. 이제 적당한 수분을 섭취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하루에 3-4시간에 한 번씩 적당한 양의 한 350cc, 300cc 내외의 적당한 영양의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수분 섭취를 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뭐 너무 짜거나 너무 맵거나 또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서 충분히 몸을 규칙적으로, 아주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그 신진대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운동을 중간중간 꾸준히 잘 해주신다면 그것이 이제 방광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모든 병의 예방에서 이제 가장 흔하게 언급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커피하고 술이죠. 근데 이제 담배, 커피, 술 이 3가지인데, 커피는 요즘에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이제 다른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그리고 방광은 카페인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좋지만 많이 마시면은 오히려 더 자극이 되니까 어느 정도 선을 적당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내 방광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조금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일 거고요. 술이나 담배는 그 대사 물질들이 자극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혈액 순환을 더 저해하고 조직이 더 나빠지게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더 심해지는 더 빨라지는 요인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방광을 건강하게 배뇨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병은 널리 알려야 빨리 낫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방광에 관련된 배뇨장애 질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내가 느껴질 때 이걸 참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 그 주변의 도움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병원이 사방에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빨리 진단될수록 빨리 치료되고 쉽게 치료될 수 있다는 건 모든 병의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사귀지 마시고 병원을 빨리 방문하셔서 증상을 빨리 치료를 시작을 하신다면 빨리 시작하시는 분들은 몇 개월만 약 먹고도 좋아질 수도 있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거를 계속 숨기고서 참고 살아셨던 분들은 몇 년을 치료를 하셔도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이 시점이 가장 빠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빠른 치료를 시작을 하시면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좋아진다는 게 완치의 개념보다는 생활하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게 정상에 가깝게 회복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치료를 하시면 얼마든지 건강의 질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